지난달 26일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의 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연준과 맞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파월은 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돈줄을 바싹 조이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은 중간선거에 표심을 잡기 위해 돈을 푸는 모습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시소 게임을 하며 정책들이 상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은 바이든과 파월,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정책적으로 파트너인가 적대자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경제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동네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시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소 게임은 경제학에도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요즘처럼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실업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합니다. 마치 시소처럼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갑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 관계라고 합니다. 이를 설명해주는 그래프를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경제학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과의 상충 관계는 시소 게임과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잭슨 홀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말합니다. 즉, 물가 안정은 연준의 의무이다. 물가 안정 없이 지속적으로 강한 고용 시장을 유지할 수 없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목표 2%로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연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말의 요지는 인플레이션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고용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 침체와 실업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1조 9천억 달러의 돈을 풀며 출범했습니다. 또한 여기 왼쪽 연방 예산 수지표를 보면 지난 5년간 연방 예산이 7회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 지출이었습니다. 특히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 5월 이후 적자 폭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바이든은 최근 속전속결로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둘러 서명했습니다. 대기업 증세를 통해 48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친환경 에너지와 의료보장 확대에 쏟아붓겠다는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경기 팽창적 정책과 무관해 보입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230명의 경제학자들은 이 법안이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어 넣을 것이라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탕감으로 젊은 표심도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CNN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이러한 단발성 정책이 오히려 미래에 학자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이든과 파월은 같은 침대 위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9.1%에서 조금 꺾인 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정작 이를 바라다 보는 방향성은 서로 달라 보입니다.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억제는 중앙은행인 연준의 소관이므로 파월의 몫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긴 하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은 재정 확대를 통해 표심을 다져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준과 행정부의 정책적 엇박자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연준 의장과 대통령의 흑역사가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널리 알려진 볼커의 회고록에 따르면 1984년 재선을 앞두고 백악관 집무실 옆 서재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레이건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배석한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연준이 선거 전에 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날 면담은 집무실이 아닌 서재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재가 녹음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볼커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망연자실을 했다고 해고했습니다. 볼커보다 훨씬 앞서 최장수 19년 동안 연준 의장으로 재임했던 마틴 주니어가 있었습니다. 월남 전쟁으로 급등한 물가를 금리 인상으로 잡으려는 마틴은 1965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존슨 대통령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존슨은 마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닉슨은 자신이 새로 임명한 신임 연준 의장 번스와 함께 최악의 흑역사를 썼습니다. 1972년 재선을 앞두고 있던 닉슨은 오일 쇼크로 물가가 두 자릿대로 뛰어오르고 있었는데도 금리를 인하하도록 번스를 압박했습니다. 닉슨의 자문관 출신이었던 번스는 금리 인상으로 역주행하라는 닉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과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겼는데요. 트럼프는 2018년 10월 중간선거 유세에서 연준이 미쳐가고 있다. going loco 라면서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당시의 뉴욕 증시의 폭락을 연준의 금리 인상의 탓으로 돌렸지요. 연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언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연설하는 파월의 뒤에서 그를 아니 꽂게 째려보는 듯한 트럼프의 시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트럼프에 비하면 바이든은 적어도 연준에 대해서는 온건한 대통령인 듯합니다. 지난 6월 바이든은 파월 의장을 자신의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임 연준 의장이었고 현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 배석했습니다. 바이든은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나는 연준과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글쎄하며 얼떨떨한 모습입니다. 바이든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애써서 왜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나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빈말이라도 직접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과 파월의 이러한 회동 사실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희귀한 만남, 레어 미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블룸버그는 1984년 레이건과 볼커의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회동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바이든이 겉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 속으로는 재정을 확대해 중간 선거에 표심을 모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스트리아의 자유시장 경제 옹호자이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하이에크의 말처럼 원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준과 행정부 수장들의 공식 석상에서 발언들을 보면 그들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6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하여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경기 연착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경기 침체에 보였던 미온적인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경기 침체란 금기어에 가깝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7월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자 백악관 대국민 성명에서 역사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한 작년에 비해 올해 경기가 좀 둔화된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우위로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도 MBC와의 인터뷰에서 신규 일자리와 강력한 고용 시장을 고려할 때 지금은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다라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이처럼 연준과 행정부가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실태는 놀라울 정도로 점입가경입니다. 예일대학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노다우스 교수는 이러한 경제정책의 충돌을 선거의 정치 경제학으로 설명합니다. 학문적 용어로는 정치적 경기 순환론이라고 합니다. 즉 정부는 민간의 관심과 재선의 전망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때 정치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을 이용합니다. 즉 현재 집권당 정부는 실업을 두려워하는 유권자들의 순진한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정책으로 재선에 성공할 확률을 높입니다. 이것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만 연준 의장과 흑역사를 썼던 역대 대통령과 바이든이 다른 점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파월의 긴축적 금리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커스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예산 수지가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감축법과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재정 지출 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2%로 끌어내리기 위한 연준의 긴축적 통화 정책과 상충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바이든과 파월의 관계는 정책적으로 파트너이자 동시에 적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와 연준의 이러한 정책적 엇박자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끈적끈적하게, 즉 스티키하게 더 장기간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전환, 즉 피벗하는 시기를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 등 데이터의 추이와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유연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블로그 우버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영상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포커스 네트워크는 뿌리가 단단하고 줄기가 꼿꼿하며 잎새가 풍성한 경제나무를 가꾸며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